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11강 AI의 학습이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 목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하나,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이번 챕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강의 화면을 좀 봐주셔야 돼요. 그 화면이 좀 자주 바뀔 거라서 평소에는 제가 말하는 걸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 챕터 같은 경우는 어 그래프 같은 것들이 좀 나옵니다. 수학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봐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만 딱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학습 목표를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11강 AI 학습이란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링 요 한 챕터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가보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링. 자, 우리가 AI 학습,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자, 근데 사람은 이제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죠. 책을 읽기도 하고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내가 몸으로 경험을 하는 것도 있고 책으로 간접 경험하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은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사람이 앞에서 그 책을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게 그냥 데이터만 많이 구해주면 학습이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하면 가질 만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 제가 챕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전에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갑시다. 자, 요런 그림자 놀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뜬금없이 그림자 놀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학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수도 있는데 찬찬히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그 그림자 놀이를 하면 전등이 있고 그 앞에다가 물체 우리 또는 이제 이런 손으로 강아지 모양 어떻게 하더라? 강아지 모양 같은 걸 만들면서 빛을 비춰 가지고 그림자를 만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있는 요 그림자를 보면은 아이가 어떤 물체를 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어떤 물체를 들고 있죠? 바로 바나나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자, 바나나를 우리가 비추었을 때 저런 사과 모양이 나올 수가 있나요? 물론 이제 뭐 바나나 뭐 껍질을 벗겨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바나나를 비추었을 때는 바나나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과 그림자가 나오려면 요렇게 사과를 비추어야지만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그쵸? 요거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함수. 자, 우리 그 이번 챕터는 수학적 이야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요렇게 하는 거고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예시와 비유를 쓰다 보니까 실제 인공지능의 그 원리나 그런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의 학습 원리라든지 또는 뭐 그런 이제 기타 이론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그 방향이나 개념은 좀 유사할 거고요. 어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함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진짜 전문적인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신다라고 할 때에는 이때 기억을 바탕으로 그 수업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 수업은 아무래도 좀 이제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수업이니까요. 자, 함수. 자, 우리가 함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요런 상자를 많이 보셨죠? 함수 상자를 보았고 이 함수 상자 안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식에 따라서 그 숫자가 계산되어 가지고 그 상자를 빠져나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함수 상자가 있었고 그 함수 들어가는 건 입력, 나오는 거는 출력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또는 X값, Y값 또는 공역, 치역, 정의역 뭐 이런 단어들도 썼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림자 놀이를 이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정답은 무엇일까? 저런 이제 함수 상자가 있고 입력값이 사과가 들어갔어요. 사과가 들어가면 저 출력값에 있는 세 개의 그림자 중에 저 그림자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죠. 첫 번째 그림자는 사과 그림자고 두 번째 그림자는 바나나 그림자, 마지막은 딸기의 그림자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상자 안에다가 사과를 넣으면은 당연히 그림자는 사과 그림자가 나올 거예요. 바나나를 넣으면 바나나 그림자가 나올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다가 입력값을 넣으면은 출력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손전등의 각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각도. 자, 원래는 앞으로 비추고 있던 손전등을 이 각도를 살짝 위로 어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래로 비추기도 하면은 처음에 사과 그림자가 동그랗게 제대로 나왔던 게 각도가 조금 바뀌면서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손전등을 위로 살짝 드니까 그림자는 반대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겠죠. 또는 손전등의 각도를 아래쪽으로 낮추면 반대로 그림자는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의 내용이 바뀌면 함수의 그 내용이 바뀌게 되면은 입력값은 똑같은데 출력값이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요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가 아니지만 지금은 입력값과 출력값이 정해져 있어요. 입력값과 출력값.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라는 것들을 풀이할 때 보면은 함수를 주고 함수를 먼저 주죠. 함수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입력값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 문제 풀 때는요. 그러면은 그 함수와 입력값을 보고 출력값을 계산하죠, 보통은. 그리고 y는 뭐다, 출력값은 뭐다 이렇게 이제 풀 거예요. 수능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력값이 있고 그리고 출력값이 있어요. 즉 정답. 입력값과 정답이 있을 때 그러면은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이 입력값을 넣었을 때 이런 정답이 나올 거냐 하는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바나나를 넣었는데 바나나의 그림자가 위로 올라갔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손전등의 각도가 살짝 아래쪽으로 비추어야 그림자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함수에서는 3번 손전등이 정답이겠다. 그쵸? 그래서 이런 이제 어 함수에는 아래쪽으로 비추는 손전등이 제대로 된 함수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숫자로 한번 바꿔 봅시다. 갑자기 숫자가 나오니까 생각하기 싫어질 수도 있는데 쉽게 했으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자, x는 2라는 것이 자, x는 2, 2가 이 함수 상자에 들어가니까 1이 돼서 나왔습니다. 2를 넣으니까 1이 돼서 나왔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수식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x에 2를 넣으면은 y가 1이 되나요? 1이 되죠. 2 빼기 1이니까 y는 1이 돼요. 그래서 함수 상자의 정답은 1번이다.
자, 조금 더 봅시다. 2번은 x 플러스 1, 여기에 2를 넣으면은 y는 3이 되죠.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3번은요. y는 2분의 1x. 자, x에 2를 넣으니까 2를 2분의 1배해서 그러면 이제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것도 y는 1입니다. 아까 1번 수식도 결과가 1이 나왔는데 3번 수식도 결과가 1이 나왔어요. 그럼 정답은 뭐죠? 아직까지는 좀 알기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는 알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뭐 더 이상 다른 정보가 없다고 하면은 1번도 정답이고 3번도 정답이겠죠. 적합한 함수는 무엇인가는 이 질문에. 하지만 이제 만약에 둘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정보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정보 더 필요해요. 자, x는 2, y는 1 말고, 자, 이번에는 x는 4를 넣으면은 y는 2가 나온대요. 정보가 추가됐죠.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x는 4를 넣으니까 y는 2가 나온다. 자, 그럼 1번 수식에 넣어볼까요? x는 4를 넣으니까 y는 3인데 그러면 1번은 아니다, 그쵸? 1번은 아닙니다. 3번 수식에 x는 4를 넣어보니까 4를 2분의 1배 하면은 y는 2.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더 생기니까 여기에 어떤 수식이 정답인지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함수는 y는 2분의 1x, 이 함수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함수 상자를 찾았습니다. 함수 상자를 찾았으니까 이제 y는 2분의 1x에다가 어떤 x를 넣더라도 y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y는 6을 넣으면은 3이 나올 거고 10을 넣으면은 5가 나올 거고 그 함수 상자가 결정됐으니까요. x를 넣으면은 y가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요렇게요. y는 2분의 1x에 이제 x는 6을 넣으니까 y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걸 풀죠. y 함수가 있고 x에 무엇을 넣었을 때 y가 무엇이냐? 입력값 함수에다가 입력값을 넣었을 때 그 출력값이 무엇이냐? 보통은 이렇게 계산했는데 방금은 우리가 어, 입력값과 출력값이 있을 때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느냐? 자, 요 그래프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예를 봤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x는 2를 넣으니까 y는 1이 나왔었습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2,1 좌표에 붉은 점이 있죠. 2,1 좌표에 붉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2일 때 y는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x는 2일 때 y는 1이다. 자, 그러면은 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처럼 함수가 무엇이냐를 찾을 수 있나요? 아까도 y는 x-1과 y는 2분의 1x 둘 중에 뭔지 몰랐었죠, 우리가. 지금은 데이터가 부족해요. 우리가 어떠한 함수식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조금 추가하니까 알게 됐었죠. 어떤 거? x는 4일 때에는 y는 2더라. x는 2일 때는 1이었는데 4일 때에는 2더라. 요 정보가 추가되니까 우리 그때는 함수가 어떤 건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에서도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찍혔죠. 점이 두 개가 찍혔을 때 제가 요즘은 고등학생들의 그 수학 단원을 잘 모르겠는데 방정식을 배울 때였나요? 두 점 사이를 잇는 직선의 그래프 이런 것들을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으면은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함수는 y는 2분의 1x였죠. y는 2분의 1x였고 이렇게 함수를 찾고 나서부터는 어떤 x 값을 넣더라도 그 x에 해당하는 y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 함수에다가 6을 넣어보면은 자 x 6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은 y 3에 해당하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x가 8이면은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까지 쭉 올라가 보면은 이제 y는 4가 될 거고 그래서 y는 2분의 1x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점 두 개로부터 우리는 함수를 찾아내 가지고 그 뒤부터는 어떤 x를 넣더라도 y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학습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아니, 이게 학습과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이제 X, Y를 현실 세계의 데이터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키와 몸무게 데이터. 자, 왼쪽 아래에 있는 붉은 점은 대략 43쯤 될까요? 몸무게가 한 43kg 정도 될 것 같고, 키는 157, 150, 157 정도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43kg에 157cm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X좌표와 Y좌표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죠. 그래서 43kg, 157cm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은 74kg에 172cm 정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두 개를 연결하면은 되나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연결을 해서 자, 그러면 앞으로 몸무게 65kg인 사람은 몸무게가 65kg인 사람은 그럼 키가 몇이냐? 168cm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키가 크면 몸무게도 좀 이제 대체로 있는 편이긴 하죠. 키가 크면은 그만큼 몸무게도 좀 늘어날 거고 대체로 그런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65kg인 사람이 167cm쯤 된다고 해서 그게 마냥 틀렸다고는 말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 모든 몸무게 65kg인 사람들이 키가 168이진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를 적게 수집한다면 자, 아까도 우리가 데이터를 딱 두 명의 데이터만 모았었습니다. 43kg에 157인 사람과 74kg에 172cm인 사람, 이 두 사람의 정보만 가지고 선을 그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요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45kg에 160 몸무게 키가 한 167cm인 사람도 있을 거고 몸무게가 73kg인데 키가 165로 좀 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딱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좀 이제 흔하지 않은 그런 경우만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딱 이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어 버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오히려 몸무게가 작은 사람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키가 작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었을 때 그러면은 80kg인 사람의 키는 몇 센티냐? 80kg인 사람은 164cm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말 많이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를 정말 많이 모아야 돼요.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이렇게 일반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몸무게가 작은 사람들이 키도 대체로 좀 작은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이 어 키도 좀 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수록 어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 키는 작고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키가 큰 이런 식의 일종의 데이터들의 영향이 보일 거예요. 영향.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경향에 맞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선을 그어야 돼요. 사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점의 분포만 봤을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 저 분포들 사이를 지나가는 선을 하나 긋게 될 겁니다. 긋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대략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70kg인 사람들은 170 키가 한 172쯤 될 거다. 그런 경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방금 지도 학습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본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공지능의 종류가 있었죠. 인공지능의 종류 중에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습 방법에 따라서 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이제 현실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자, 이러한 경향을 대표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그래프에서는 자, 키와 몸무게 그래프에서는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키도 크다. 요런 식의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키도 크다. 요렇게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프를 찾는 것. 그래프를 그리는 것. 그래프가 수학적인 모델이죠.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게 학습입니다. 학습. 아까 우리가 어 그림자 놀이에서 과일과 과일 그림자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손전등이 어떻게 비추고 있을 거냐를 찾는 거. 정면을 비추고 있을 거냐, 위로 비추고 있을 거냐, 아래로 비추고 있을 거냐. 그거를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서 몸무게가 60일 때 입력이죠. 몸무게 60일 때 키는 167이다. 출력. 요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요런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란 입력값, 출력값, 수학적인 모델은 함수.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한번 찾고 나면요. 한번 찾고 나면 새로운 입력값에 따른 출력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한번 그리고 나면은 아까 우리가 함수 수식을 찾은 이후에는 x값에 뭘 넣든 y값을 계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런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몸무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은 키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 그래프는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생김새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한 데이터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질 겁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데이터 너무 적으면 그래프가 엉뚱하게 그려질 가능성이 커요. 다만 데이터를 많이 모을수록 진짜 일반적인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좋게 만들려면은 정말 좋은 데이터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데이터에 맞는 그리고 현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수학적인 모델,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학습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수학적인 모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학습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학습을 한번 시키고 나면은 그 학습된 모델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이 수학적인 모델을 한번 찾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출력값으로 나온다. 그것이
출력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머신러닝에는 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고, 이거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입력값과 출력값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어, 뭐 방금은 키와 몸무게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X축이 요일, 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Y축은 매출. 어떤 영업을 하는 가게가 월요일 매출은 이렇고 화요일 매출은 이렇고,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도 그 요런 이제 학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머신러닝에는 비지도 학습이라는 것도 있어요. 방금 지도 학습과는 반대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제 그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직선을 그린다기보다 데이터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이 모여 있는 구간, 파란 점이 모여 있는 구간, 초록색이 모여 있는 구간, 그거를 수학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저런 선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야, 이 수학 모델에서 너는 어느 방향에 위치한 데이터야. 아, 여기 위치한 데이터야. 여기 위치하면 너는 파란색이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키와 몸무게의 정보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옷의 종류, 뭐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키와 몸무게가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런 옷을 사더라.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예시가 고객의 구매 기록, 방문 빈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유사한 특징을 가진 고객들을 나눌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자, 조금 정신없이 설명하긴 했는데, 그리고 인공지능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전부 다 일치하진 않을 수 있어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제가 예시와 비유를 많이 들다 보니까 반드시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 인공지능의 학습이란 정말 많은 이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발견해내는 그 데이터들의 어떠한 경향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이런 데이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때, 데이터들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수학적인 모델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즉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그래프를 AI 모델이라 불러요. 우리가 이제 학습을 완료한 거죠. 그러한 이제 데이터들로부터 학습을 완료하면은 AI 모델이 나오는 거니까, AI 모델이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이제 AI 모델이 나왔으니까, 인공지능 모델이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거기에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졌고, 자, 이런 데이터를 줬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제 만들어진 대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이란 어, 수학적 모델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을 한마디로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함수를 찾아내는 것.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사과와 사과 그림자를 보고 손전등의 각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학습은 정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좋은 함수를, 좋은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학습이란 파트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요즘 이제 아주 핫한 그 기술이죠. 챗GPT와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